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아마존 노스웨스트의 SMR 도입 검토, 기대감 커지나입니다. 네, 아마존에서 해당 내용이 나왔고 좀 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전력 부족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꽤나 오래 가고 있는데 그쵸. 사실 이게 10년 뒤를 보더라도 앞으로 전력 공급이 상당히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장기 관점에서 원전 관련주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때 컨퍼런스 콜을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한 게 있어요. 결국에 이제 전력은 계속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제 그 부족한 전력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대형 원전이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최근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소비량이 2030년까지 봤을 때 88테라와트시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뉴욕시 전체 1.5배에 달하는 이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도대체 에너지를 어디서 지금 끌어다 쓸 거냐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상당히 좀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도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좀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또 SMR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형 원전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이제 작게 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는 100분의 1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이제 전력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1순위로 거론이 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그만큼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사건 사고가 상당히 좀 많았었죠. 그래서 단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력이 끊기게 되면은 이제 냉각수 순환이 좀 잘 안 되게 되면서 이게 좀 대형 사고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SMR에 대한 어떤 산업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이 SMR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가능성을 보고 상당히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그 SMR 도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4,600억 원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들도 나왔고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번에는 이제 엑스에너지 관련해서 또 이제 7천억 원 가량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좀 이야기들도 나왔었고, 지금 이건 비단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테라파워라는 자회사를 또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구글 역시도 이제 SMR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 말고도 미국에서도 이제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이런 관련 기업들을 이제 올해 연말부터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기타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또 2%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단기적인 일단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미증시 미국 주식들은 추세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제 또 트럼프 쪽에서 취임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이제 상승 탄력을 훨씬 더 좀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의 상황들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요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된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네, 현재 주요 빅테크 원전 확보전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잘 화면이 안 보여서 네.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규 원전 용량 추가를 좀 목표로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노스웨스트 등의 이제 대규모 투자,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4,600억대 지원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SMR이 훨씬 더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어떤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구글 역시도 지금 카이로스 파워와 SMR 전력 구매 계약을 지금 맺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콘스텔레이션과 이제 20년 전력 구매 계약을 지금 체결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이제 투자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가 되는 게 결국에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의미로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한번 원전 관련주들과 함께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빅테크 원전 확보전 화면으로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 좀 기사를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 국내 기업들도 조금씩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잠시 후에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팀장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우선 이 비상계엄 여파로 혹시 외교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특히 투자자분들이 이 원전과 관련해서는 팀 코리아에 대한 신뢰 훼손을 좀 걱정하시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체코 원전 최종 수주가 정말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었는데 혹시 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내 원전주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해소가 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신뢰도 하락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제 계엄령에 대한 어떤 동향을 조금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조차도 몰랐다, 미국도 몰랐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온 만큼 네. 이건 정말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좀 한 행위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외교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외교에 대한 부분들이 뭐 원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악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뭐 프로젝트 취소까지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찌됐든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조금 악재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기간이 오래 가겠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어난 정치 리스크일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업황에 대한 어떤 그런 개선세는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제 투심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관련주들의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쵸. 뭐 BHI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중에 20% 이상 밀리면서 장후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조금 만회를 해준 그런 모습들인데 여전히 이제 투심이 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뭔가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시에 좀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을 조금 노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제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결국에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그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주들도 앞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뭐 탄핵에 대한 부분까지는 논할 건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결안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시에는 오히려 좀 분할 매수 전략을 한번 좀 취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가 없을 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분할 매수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저희가 좀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이제는 기업별로 차트상 흐름과 함께 시장 변수 점검해 볼게요.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뉴스케일 파워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 설계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이제 가장 기술력이 좀 좋은 기업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틀간 거의 뭐 10% 넘게 15%가량 이제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 조금 악재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SMR 관련해서 지금 비용이 너무 높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네. 프로젝트 지연 그리고 취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조금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개발 단계다라는 점에서 최근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을 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SMR 관련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한번 거론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이제 우상향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고가가 이제 뭐 32달러인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더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모아가시기에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SMR 제외하고도 기존의 이제 원전 기업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서서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이제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최근에 이제 전력에 대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년 동안 이제 장기 공급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인데 이제 2022년부터 조금 보게 되면은 22년도에 이제 원자력 발전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23년도에는 이제 AI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투자 그리고 이제 리쇼어링 정책이 좀 시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24년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이제 3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수치를 좀 보여줬었고요. 여기에 계속되는 이제 AI발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원전 확대 등에 힘입어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좀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뉴스케일 파워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스트라 에너지라는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종목이랑 같이 좀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소에 있어서 이제 2위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률은 오히려 이제 콘스텔레이션보다 훨씬 더 높은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또 강력한 실적 개선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이제 22년도부터 상당히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300% 넘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력 판매 가격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 증가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3년도부터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도 또 활발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4년부터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원자력 그 비중에 대해서 이제 확대를 계속해서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에너지 하버를 좀 인수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중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 증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콘스텔레이션과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은 이쪽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더 강한 걸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스트라 에너지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저희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좀 국내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이 아마존과의 관련성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기사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좀 많이 빠졌잖아요, 역시. 네. 앞으로 좀 어떨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BHI와 좀 엮어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하락 시에 조금 매수 기회는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고 뭐 추가적으로 하락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투심이라는 게 뭐 하루 만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은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전력은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락 시에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엑스에너지라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기자재 관련해서 유일하게 또 공급을 바로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SMR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슈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BHI라는 종목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DLENC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완전한 뭐 SMR 관련주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DLENC 역시도 최근에 SMR 관련해서 엑스에너지에 한 250억 정도 가량을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원래 본업은 건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쪽도 사실 업황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동안 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좋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설사 내에서는 펀더가 굉장히 좀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신용평가 등급도 뭐 AA-로 지금 계속해서 좋은 등급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주택 원가율에 대한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되면서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업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SMR 관련해서도 이제 엑스에너지에 이제 그 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엮어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가장 큰 매력도는 지금 밸류가 상당히 좀 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관련해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온 상황이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상승세로 좀 마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내일 시장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는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이 당분간 투심은 좀 위축이 되겠지만 모멘텀은 훼손되지 않았다. 하락 시에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펀더멘탈이 뛰어난 DLENC까지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